일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첫째 주 방송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방송하고 나서 우리 증시에 좀 큰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큰 이슈가 있었죠? 어, 뭐예요? 북미,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좀 많은 어떤 기대를 모으며 준비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어, 결렬이 된 거죠. 그죠? 속된 말로 이제 파토난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이런 가능성을 그렇게 뭐 높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좀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어떤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든 좀 합의점이 나오고 크든 작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차 회담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실무진들이 접촉을 하고 그 접촉을 통해서 2차 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밑그림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2차 회담을 진행한다 라는 분석이 사실 우세했거든요. 이렇게 뭐 전혀 의견이 맞지 않는데 2차 회담을 잡는다는 것부터가 조금은 넌센스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물론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약간 트럼프의 또 어떤 특유의 협상 전략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어, 어쨌든 김정은과 트럼프가 뭐 2차 회담으로 끝낼 건 아니었거든요. 2차 회담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또 그 다음을 위한 회담이었을 텐데 이번에 적당히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아예 어떤 북한 측에 김정은 측에 어떤 강력한 어쨌든 누가 갑입니까? 예? 트럼프가 갑 아니에요. 미국이 갑이지. 북한은 을이잖아. 예. 나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너네 안 된다. 뭐 내가 뭐 정상회담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아? 안 돼. 이렇게 좀 충격 요법을 주면서 앞으로 이제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또 다시 또 타협 좀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좀 나오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핵포기죠. 핵포기 비핵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북한이 잘 받아들이면 뭐 올 하반기라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 회담을 가는 또 뭐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예, 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당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박살이 났다. 대북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급락을 하면서 북미회담 어떤 충격파를 아주 뭐 제대로 우리가 이제 얻어 맞았죠. 예.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앞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장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 1시간 이내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정리했던 시장 상황이에요.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반등 중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도 반등 중이었고 중국, 홍콩 뭐 다 좋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쪽이 강했고요. 이제 반등 자세가 좀 예상보다 길고 높게 이어지면서 뭐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 바이오도 올라오고 뭐 화장품도 올라오고 뭐 이제 안 갔던 종목들도 골고루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요게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너무 이제 하루는 여기가 갔다가 또 다음 날은 여기가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데가 갔다가 워낙에 이제 반등하는 섹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뭐 하루에 동시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선택의 경우의 수가 뭐 10가지 이상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가 확 하고 내일은 또 뭐 3번 섹터가 확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뭐 8번 섹터가 확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뭐 그때그때 다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기도 참 쉽지 않고 엇박자 타면은 다 놓치는 또 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는 갔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좀 반등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눌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열어놔야지. 예. 근데 당장의 큰 폭락장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닌 것 같으면은 좀 꺾일 때 좀 매도를 한다든지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제 예상이 뭐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북미회담도 조금 그래도 뭐 중립 이상 봤거든요. 응? 근데 이제 저렇게 실패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 이제 이번 주 현재 상황 봅시다. 자, 글로벌 증시는 어때요? 반등 중입니다. 여전히. 미국, 중국 볼까요? 미국 반등 중이죠? S&P 500 반등 중, 뭐 물론 조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각도는 좀 완만해지고 있고요. 중국 볼까요? 어우, 뭐 중국은 뭐 미쳤어요. 음? 중국이 미친 듯이 갑니다. 조금 이제 그저께 그 금요일이구나. 예, 금요일 날 좀 슈팅 같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슈팅 이후에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 슈팅 이후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어, 말아 올리는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특성이에요. 이 중국 시장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무슨 뭐 테마주 잡주도 아니고 그죠? 근데 중국은 상해 종합 지수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한번 가면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막 갈 수가 있을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탄력이 강하죠.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무지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동성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작은 편이 아닌데 뭐 중국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홍콩 증시도 반등 중이고요. 대만도 반등 중, 다 반등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한국 증시만 지난주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북미회담 결렬.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대북주만 빠져야 정상이죠. 북미회담 결렬됐으니까 북미회담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뭐 급락을 하든 뭐 빠지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거의. 응? 그때 우리나라 2,000개 종목 중에 거의 1,800개, 1,900개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거의 뭐 95개, 100개 중에 95개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중에 또 대부분이 꽤 크게 급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그동안 오를 때는 하나씩 찍어가지고 차별화로 오르더니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집니까? 빠질 때는 단체로 빠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오르는 종목을 우리가 제대로 수익을 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순환 장세였다면 이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내가 2,000개 중에 안 빠지는 종목 그 몇 개를 딱 선택해서 들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죠. 그 운이 좋은 거지. 그건 실력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 북미회담 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해서 주식을 다 팔고 기다렸다면 차라리 뭐 피했겠지만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뭐 지난주 급락은 사실 뭐 좀 뼈 아프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뭐 체험반도 마찬가지고 VIP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그 급락 과정에서 조금 뭐 손실도 있었고요. 뭐 좀 아픈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일부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씩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한테 큰 한번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또 손실들을 인정하고 또 잘 추스러서 또 만회를 하는 그런 대응 중에 한데요.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봅시다. 일단 코스닥으로 먼저 볼게요. 코스닥으로. 아, 그랬나요? 근데 간단히는 했을 텐데. 간단히는 마감을 했을 텐데 제가 뭐 평소처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워낙에 경황이 없어서 저희도 뭐 다른 전략 판단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장이 차근차근 야금야금 굉장히 변동성을 줄인 상태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거기서 그냥 꽝 하고 아주 정신 번쩍 드는 변동성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동이 나오면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뭐야 북미 회담 결렬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대북주 빼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응? 아니 폴더블 관련주가 북미 회담 실패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예를 들어서 아니 신약 바이오 관련주가 북미 회담 실패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럼 다시 끊겨요? 다른 분들도 끊기면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다시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잖아요. 그죠? 다시 없던 일인 것처럼 야금야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게 한번 꽝 엎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없던 일처럼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다시 급반등이 나왔다가 또 막 위아래로 흔들렸다가 오늘처럼 아래로 또 확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제 좀 어때요? 흐름이 과격해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수급 논리상 한번 변화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흔들리는 거죠. 파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저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충돌하니까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 큰 변동성이 발생하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것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저렇게 반등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혼자서 뭐 계속 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오늘 우리나라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혼자 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북미 회담이 또 결렬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계속 폭락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21선까지 왔으면 코스닥 거의 다 내려왔다 했잖아요. 예, 다시 올려놨잖아요. 오후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은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좀 변동성 장세, 좀 지그재그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어느 타임이 돼서는 다시 방향성을 위로 잡든 아래로 잡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지금 뭐 내일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시장이 무너진다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은. 예. 그럴 이유도 뭐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괜찮고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전략은 뭐냐면 그 뭐예요 결국에는 막 올라갈 때 막 주식을 왕창 삽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급락할 때 주식을 막 밑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당분간 전략은 이거예요. 조정 시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막
신나가지고 막 더 사고 더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또 팔 건 팔고 현금을 좀 확대하고 또 내려오면은 매수하고 약간 요런 식의 전략, 좀 영리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쭉 반등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그렇게 뭐 많이 보유할 필요성은 사실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에 따라서 현금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해야 좋을 것 같고요. 음, 아시겠죠? 예, 그러다 제가 다음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온다든지 어떤 뭐 징후가 보일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냐면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다음에 볼 섹터, 그다음에 폴더블 테마죠. 이거는 폴더블은 테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중국 쪽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원래 중국 이렇게 갈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큰 영향을 받아서 뭐 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또 이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이 빠질 때는 그렇게 영향을 받더니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도 이제 굉장히 커졌고 뭐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 따라가는 부분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세먼지 있어도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응? 안타깝지만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뭐 중국한테 우리가 큰 소리 내고 뭐 으름장을 낼 입장입니까? 중국. 이거 국력이 약해서 경제 규모도 사실 예, 중국한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그동안에 중국 이렇게 급등할 때는 뭐 이렇게 중국 올라간다고 수혜받는 업종도 별로 없고, 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락할 때는 우리가 중국을 열심히 봤죠. 중국이 빠지는구나. 근데 중국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중국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어? 중국 이렇게 급등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왜? 별로 우리 시장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을 제가 이제 우선순위로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폴더블, 중국 관련주.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부분들 있고요. 1, 2월 달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오른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국제 암학회가 있습니다. 국제 암학회가 있고, 또 3월 중하순, 그리고 4월, 5월 가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요. 뭐 내분비 학회도 있고, 뭐 무슨 뭐 소아 무슨 암 종양 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겨울철에 없던 이제 바이오 어떤 신약 관련 그런 학회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이제 뭐 연구 결과라든지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기대감들이 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4월 달에 뭘 발표하기로 되어 있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방안, 중장기 육성 어떤 전략을 발표한다고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탁상 공론 같은 뭐 이상한 정책을 뭐 하겠죠, 당연히. 뭐 실효성도 없는. 어쨌든 예,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일정이 있어도 제약바이오주가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환장하고 매수했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세력들은 팔아먹고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 개인들이 좋다고 들어올 때. 그래서 반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예. 오른 게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이랑 뭐 호재라든지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승부해볼 만한 거죠. 확률적으로. 밑으로 리스크는 작고 위로 기대 수익률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더블 테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폴더 공개됐는데
제가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예, 가격이 비싸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래도 많은 관심이랑 이런 것들 좀 인기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앞으로 뭐 당장 이번 제품이 뭐 엄청나게 히트를 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삼성 폴더블의 어떤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뭐 또 실제 어떤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존 휴대폰이랑 화면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화면만 커지면 그 뭐 별 쓸데가 없잖아요. 뭐하러 접었다 폈다 합니까? 근데 펴서 동시에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멀티태스킹 할 수 있고, 뭐 왼쪽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오른쪽에 뭐 카톡을 쓰고 위에서 뭐 인터넷 서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 그죠? 왼쪽으로 뭐 카톡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심들이 이어진다. 근데 뭐 폴더블이라는 거는 테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게 대박 난다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설비 투자도 계속 이어질 거고, 애플도 이제 폴더블, 플렉서블 관련해서 제품을 준비하고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앞으로 예정된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뭐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관심 섹터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런 쪽 한번 잘 공부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다 했네. 아, 오늘 진짜 짧게 했다. 자, 이해되시는 분들, 접수됐다 하시는 분들 3번 눌러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관심 섹터로 꼽긴 했는데, 얘네가 적당히 갈지 아니면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게 갈지, 그거에 따라서 장세가 좀 바뀝니다. 왜? 제약바이오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응? 벌써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안 빠지고 이렇게 바로 쭉 받쳐가지고 올려놓은 거, 이게 왜 그래요? 이거 같은 나라 맞아요? 예? 이것도 서로 다른 나라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같은 나라 증시가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있고 올라간 게 있어? 응? 이거 왜 그래요? 코스피는 대북주, 건설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빠진 거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안 빠지고 올라간 거예요. 응?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예. 물론 코스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크고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큰 거는 마찬가지죠. 예. 일정 섹터가 좌지우지하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은 거였죠.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는 코스피가 좋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3월 말 4월 달에 바이오가 적당히 반등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좀 강하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엄청 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수가 날아가겠네. 제약바이오가 가면은 날아가요 막.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지수를 막 날려버릴 정도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만약에 보이면 그 반대급부에서는 종목들이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 선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강해. 그 얘기는 나머지 종목들이 막 더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런 흐름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3월, 4월 달에 그런 관점에서 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가 크게 안 가고 같이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 이런 종목들을 뭐 지금 강력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예. 그 얘기예요.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좀 강화될 만한 조짐이 보인다. 이쪽으로 막 돈이 쏠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계좌의 종목을 막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꼭 제약바이오만 되진 않겠죠. 뭐 몇 개 있겠죠. 그쪽으로 좀 몰아서 승부하는 게 낫다. 나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이제 물론 제 가상의 예비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고 이런 또 예비 시나리오 정도는 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요. 제가 사실 지금 좀 두통이 있고 뭐 자꾸 뒷골이 땡겨요.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왼쪽 귀부터 이 뒷골이 어제 귀를 잘못 팠나? 이거 귀 문제인가? 이게 머리 문제인가?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조금 방송 짧게 하고요. 예. 제가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오늘 간략하게.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저기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 한 6시까지 종목 상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응?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아무튼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뭐 시장 조금 이제 뭐 어려운 구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힘내시고 화이팅해서 3월달 좀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은 게 좋지. 짧게 요약됐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세요. 제가 녹화는 이따 6시 한 반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녹화 버튼은 잠시 후에 끄겠습니다.